자, 또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갑니다. 내용 중인 국민의힘을 뒤덮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정치. 어제는 전한길 씨가 귀국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내란 선동 등 8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 귀국 전부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더니 공항에서 짐을 찾기도 전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상 경찰 체포에 대비해서 이 지지자들을 방패로 쓴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귀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저도 제가 뭐 손흥민인 줄 착각했습니다.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제가 손흥민 BTS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서 열렬하게 전시를 맞은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8개 혐의로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기자들을 상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는 돌연 이 사람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하는 앨런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해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외침이었죠. 이 대표 대답했습니다. SNS로요. 토론하세요. 쉬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고도 밝혔습니다. 본인이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토론을 자꾸 피하니까 경찰에서 한번 입증을 해보시라. 이 대표의 답입니다. 한편 전 씨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나도 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극우 인사 논란이 잇따르는 국민의힘 내용의 한 축인 유튜버 정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면서 비판의 화살을 당 바깥에 있는 이재명 정부에게 향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 이런 발언에 고성과 박수가 함께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 정계특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통령을 향해서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화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는 노동, 청년, 저출산, 지방시대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장 대표인데 관심을 모았던 당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 대표에 비해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추가로 나올지 오늘 하루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구금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이하상 변호사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당시 내려진 감치 명령이 어제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15일 감치 선고가 이루어졌죠. 감치 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재판부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던 변호인들인데요. 다만 두 변호인 가운데서 어제 이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우선 이 이하상 변호사만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주의 나치 경찰을 떠올리게 한다. 집행 후에도 반성보다는 또다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변호인단입니다. 결국 구금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떠난 뒤에 빈소를 찾는 건 허망하다. 망자가 없는 우리 장례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삶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인공이 직접 참석하는 엔딩 파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된 엔딩 파티의 주인공은 동요 시소의 작곡가로 알려진 신영교 씨인데요.
배우 신혜라 씨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90세, 가족, 지인 4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직접 오르간을 치면서 자신이 작곡한 시소를 부르고 그간 삶의 나날을 담은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내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신혜라 씨입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지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68세 혼자 되시고 홀로 살아오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어요. 60 가까이 살다 보니 우리 아빠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겠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일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즐겁고 따뜻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주인공 신 씨가 가장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생전 네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 엔딩 파티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160억 원 상당의 캐나다 로또 단독 당첨의 주인공이 한인 동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캐나다 로또 맥스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엘버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태성 씨가 지난 10월 7일 추첨한 로또 맥스에서 7개의 번호를 모두 맞춰서 단독 잭팟의 주인공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당첨인데 이제 알려진 이유, 본인이 석 달 동안 이 당첨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는 주인공, 즉시 가족에게 당첨 사실을 알리고 기쁨을 나눴답니다. 당장은 대출도 갚고 오래된 차도 좀 바꾸고 가족여행도 좀 다니고 싶다면서 특히 이번 당첨을 계기로 수년간 찾지 못했던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됐다. 벅찬 소감을 전했는데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저 행복한 방문이 되길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이 기회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